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은 물타기, 버티기, 뭉개기로 시간을 끌어오던 국힘당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전수조사를 약속한 지 어언 2달여 만인데요. 2달이면 명의를 변경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누락으로 지연됐던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42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29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힘당은 투기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매번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지만 자진 탈당이라는 뻔하디 뻔한 꼼수로 꼬리 자르기를 해왔죠. 과연 이들이 말하는 강력한 조치는 뭘까요? 이번에도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국힘당은 전수조사 대상은 의원 101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 모두 427명인데요. 국힘당 전체 103명의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 전 무소속 신분으로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태영호 의원은 법령상 미공개 대상이어서 모두 101명의 의원과 가족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의 공소시효에 맞춰 지난 7년 동안 모든 부동산 거래, 소유 상황이 조사 대상인데요.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번에도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힘당은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의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조치가 대체 뭐냐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출당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보다 덜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표 정의와 공정이 딱히 기대가 안 되는 이유는 그에 해명되지 않고 있는 과거의 특권과 특혜 때문인데요. 그냥 모르쇠로 버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 솜방망이일 거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는 시작됐지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가 국힘당에는 8명, 더불어민주당에도 6명이 있어 권익위는 각 당의 서류 보완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대체 뭐합니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 압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구린대가 있는 겁니다. 왜 떳떳하게 개인정보 공개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국힘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총 1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질타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반드시 그들의 재산을 추적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 악화에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의원들의 비협조가 조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원래 제출하지 않은 그 소수에 뭔가 있을 확률이 높죠.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수조사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지나치게. 부동산 가지고 그렇게 달리치다니.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예고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후손들 사이에서 윤봉길 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 캠프는 윤봉길 기념관을 택한 이유를 두고 독립운동가 윤봉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지만 윤 전 청장을 반대하는 진영의 반발로 윤봉길 기념관이 때 아닌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윤 씨라고 윤봉길 의사와 자꾸 연결고리를 만드는 분위기인데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과 윤봉길 의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는 그의 이미지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독립운동, 애국이라는 이미지를 말이죠. 이건 요 며칠 전부터 쓰고 다니기 시작한
천안함 모자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애국, 안보, 국방,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대표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인데요. 정 변호사는 윤 전 청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 참석 의사를 밝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힘당 윤주경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윤주경 국힘당 의원이 윤봉길 의사의 남기신 뜻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윤봉길 의사에 남겨진 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손녀라는 윤주경 씨가 일본군 장교의 딸인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 되고 국힘당 비례대표 1번을 받게 됐는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정말 궁금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전 청장 대선 출마 선언식 참석 배경에 대해 윤 전 청장이 전화로 참석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며 어떻게 보면 윤 전 청장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그 집에 가면 다 손님으로 받아주시나 보죠? 그게 친일 독재 세력의 후회가 돼도 말입니다. 이걸 윤봉길 의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하에서 통곡을 하실 일 아닌가요? 윤석열이 무슨 자격으로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할 수 있을까요? 대관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기준은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창달인데요. 과연 자신의 사익을 위한 대선 출마 선언이 공익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대선 출마가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요?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그나저나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기자회견, 얼마나 어버버버하며 헤맬까요? 또 자신을 향한 의혹과 부인, 그리고 장모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껄렁껄렁대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그를 위해 2018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제원 미래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에게 했던 질문을 소환해서 들려드립니다. 좀 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간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세요? 네. 제가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윤석열 면방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잘 털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해명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분 계시잖아요. 또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거 조의를 표하면서 정의로운 검찰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주변에 굉장히 정의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장모의 구속을 바라는 겁니다. 이 대리인 안소연 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잔고정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이거를 박진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박진아 검사가 중앙지검 박진아 검사라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수사를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당자 수표 30을 끊어줬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데 이 당자 수표의 주인인 장모가 왜 이게 형사적 처벌을 안 받느냐? 예금 부족 거래정지 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 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우의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국민들의 피해를 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예? 자, 아니 자, 제가 그-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좀 예, 너무하신 예. 거 아닙니까? 예, 질문은 됐습니다. 예. 예, 질문은 그것으로 끊고요. 나중 추가 질의 때 보충을 하시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검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이게 국감장에서 정말 이게 아니 그리고 몇십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신동아에 뭐가 났다고 우리 직원이 갖고 왔길래 저는 안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